산업화율암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아포 최영두입니다. 우선 이 국민의원들 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축하드린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나라 안팎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책임은 우리 윤석열 정부와 여기 계신 장관님들이 다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그동안 곁은 경륜과 또 부처의 총량 또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지혜의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일관성 같은 것은 사실은 때때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관료 장관님들은 그 지혜의 집단 속에서 최고의 지성과 지혜로 이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재가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공급망도 지금 교란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지금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일 수 있을 우리 마산아포의 시장의 상인들, 전통시장의 상인들, 서민들 정권이 바뀌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이제 여름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면 정말 진짜 걱정이 너무너무 앞섭니다. 이 부총리님, 네, 예, 이 참 총리 인준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부총리 경제만 챙겨도 힘들 텐데 국무총리 대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물가는 오르는 상태에서 경기는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전임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S&P 무디스가 4월 달에 다녀갔죠? 지금 정부 간 협의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4월, 예, 그까지. 예. 홍남기 부총리가 뉴욕에 가서 예, 당시 부총리가 제가 질의했더니 제가 깜짝 놀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에 크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지금 당시에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리고 막강한 민주당이 그렇게 국간을 풀으라고 국간지기한테 열쇠를 맡겨놨더니 너가 주인인 줄 아냐고 호통치고 탄핵하겠다고 그렇게 강박을 해도 전임 부총리는 이제 정말 내 목을 내놓더라도 낼 수 없다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뒤에 첫 S&P 무디스의 국제신용 등급이 나올 텐데 만약 이게 떨어진다면 문재인 정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제신용 등급 평가가 떨어졌다라는 이런 참 오명을 이런 누명까지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면밀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불안감이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느끼지 않도록 이 정부는 어떻게 해서 재정 긴축을 해나가서 또 불효불급한 소비를 줄여가면서 국가 지출을 줄여가면서 하겠다는 것을 잘 설명하셔서 그런 최악의 사태를 피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오늘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서 15조 1천억을 마련했습니다. 예. 굉장히 힘든 일 같은데 이게 뭐 보통 저희들 국회가 예산 편성이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 뭘 좀 지난번부터 우리는 좀 지출을 줄여서 추경 지원을 마련하자 50조를 마련하자고 했을 때는 뭐 당시 정부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액수였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 우선은 한 파트는 세계잉여금 등 기금 등에서 가용 재원이 한 8조 정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금년도 예산 편성으로 돼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그리고 불용이 확실히 예상이 되거나 연례적 사업 부진이 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거 이런 거 조금 줄이고 또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우리 공무원들 정부 기관 운영함에 있어서 그 경상경비 소위 말해서 연가보상비 조금 줄이고 여비 줄이고 뭐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등등을 좀 줄여서 금액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고통 네. 분담하자 이렇게 해서 경상경비 절감하는까지 다 포함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금 이제 그 급여라든가 이런 여러 경비를 줄여가면서 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도 그 우리 공무원들께
와서 큰 보너스 선물은 못 드리고 이렇게 같이 고통 분담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공직자들께 정말 예. 깊은 감사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정말 같이 고통을 분담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경계선에 몰린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됐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 대신에 이런 엄중한 상황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맹구스럽습니까?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한 400조 이상 늘었죠. 예, 그렇죠.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600조 좀 넘는 곳에서 1,075조 뭐 단순 전망입니다만은 그 정도 됐으니까 예, 사려한 따져보니까 하루에 2천억씩 국가 부채가 늘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루에 2천억씩 국가 부채를 화수분처럼 내어서 공무원들에게 좀 급여도 올려주고 우리 어려운 서민들 나눠줬으면은 우리 참 행복한 정부고 늘 베풀 수 있는 정부가 됐을 텐데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우리 내각은 장관님들은 참 불행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 부채를 내려서는 큰일 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크게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지출 조정을 통해서 또 세계 임금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국가 부채를 지금 50.1%에서 0.5%포인트 줄여든 49.6%로 낮춘 것이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존 예. 경제 전망을 일단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게 국제신용평가 등급평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예,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를 보면서 그동안은 우리 경제 재정이 워낙 탄탄하다. 이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늘 우리 신용 등급을 강하게 유지시키는 요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쩍 우리 재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 걱정하신 대로 예. 우리 재정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더 노출되고 부채가 더 그 비율 등에 있어서 악화되면은 아마 정말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로 갈 수도 있다. 정말 경계해야 되고 저희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네. 건전재정 기조 확립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정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채는 낼 수가 없고 지금 부채를 내게 되면 당장 고금리 상황에 금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물가도 올라갈 테고 예. 또 이미 이제 고물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고, 고물가, 고환율, 지금 고금리까지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가 국채를 더 내어서 국제시장에서 국제시장 금리를 또 올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악재가 많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국채까지 그렇게 나쁘게 된다면은 당장 서민 대출 금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적자 국채가 상당 부분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시장이 좀 움직였는데 이번에 다행히 세수를 가지고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시장은 다소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세수 문제, 세수 추계에 대해서 민주당도 비판을 많이 하고 저희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긴 한데 이번에는 이 세수 추계가 신뢰할 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만 53조 정도의 추가 세수를 전망하고 왔으면은 저희들도 자신들도 불안하고 의원님들도 과연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셨을 텐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도 48조 정도의 초과 세수를 또 전망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정부하고 약 5조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우리 이제 국회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없던 세수 추계가 윤석열 정부 탄생과 함께 갑자기 등장했느냐라고 의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금년에 세수 전망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실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즉 1월 달에 저희들 추경할 때는 어떠한 세수 실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 추가로 수정 전망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3월이 지나면서 3월 정도 실적이 나오는 4월 중하순부터 저희들이 보니까 법인세가 작년에 법인들이 굉장히 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법인세 납부로 들어오니까 법인세가 지금 현재 한 20조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오고 또 법인세는 이렇게 실적이 들어오면은 8월 달에 중간 예납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으로 납부한 것에 50%를 또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30조 이상은 사실상 우리 쉬운 말로 굳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조 이상은 법인세가 더 들어온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보니까 지금 고용도 늘고 그리고 봉급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특히 조금 연봉 수준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이 근로소득세가 작년보다 지금 현재 5조 내지 6조가 지금 더 들어오고 있고 그 추세는 현재 지난해 수준을 그대로 연장시키더라도 최소한 10조 정도는 또 들어오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금년에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이 굉장히 안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전망을 할 때 약 한 14, 5조 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네. 들어오는 것이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있다. 이런 네.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그 세수 관리를 잘 하시고 예. 또 지금 국가 부채는 줄여 나가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손실 보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우리 민생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특히 손실 보상에 배제됐던 업종들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업종들을 잘 살펴서 추경 소위 심사 때도 또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법무부 장관님.